다시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5살로 돌아간다면 한글을 그때 공부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늦지 오, 않았고 지금 한글을 뗐기 때문에 그러죠. 굳이 일찍 뗄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저께 해줬거든요. 그- 자기의 삶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어저께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왼손으로도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해서 지금부터 10년을 쓰면 21살 정도가 됐을 때는 너의 글씨체가 많이 예뻐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잘하셨네. 굳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려는 노력하는 것보다 너가 왼손이 편하고 좋다면 교정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줬거든요. 들어보니까는 자녀분도 되게 속속하고 이렇게 피드백 네. 주시는 것도 역시 닉네임처럼 가족관계 전문가 맞으시네요. 우리가 처음 대본에 그냥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죠? 사진에서 봤어요. 엄청 씩씩하고 네. 자신감 네. 있고, 네. 맞아요. 왠지 보니까 오늘 요 강의에 되게 필요하고 우리 도움 되실 분은 우리 김보배 대표님이시네요. 보배 대표님, 마이크 오늘 어떤 니즈가 있으신가요? 어떤 참석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그냥 다른 방에서 알게 된 최선미 대표님 응원하고 싶었고 네. 그러셨구나. 또 도움이 됐으면 많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이 몇 살 몇 살이세요?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4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아이도 첫째가 왼손잡이여가지고 아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시구나. 잘 오셨네요. 우리 보배 대표님 무슨 일 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환경 분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요. 네. 요즘 우리나라 환경은 좀 어때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뭘 하면 될까요? 차량 이부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량 이부제도 해야 하고 플라스틱도 줄여야 하고 할 건 많은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더 할 게 많아서 관심 가지시는 것마다 한 가지씩만 실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 뭐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기 마시고 있는데 공기 깨끗해야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귀중한 일을 하시네요. 저는 수질 분야라서 공기는 잘 모르겠어요. 수지. 네. 네. 수지 어렵네요. 수지. 합성수지 말씀하시는 건 합성수지? 수질. 수질이요. 물. 수질. 물. 네. 네네네. 저 잠깐 화면 좀 끄고 있겠습니다. 네. 네. 보배 대표님 음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네, 아기 알겠습니다. 소리가. 네. 네. 아무튼 시작해야겠네요,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1인 기업 협회고요. 협회는 작년 이제 4월 5일 날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분 정도 회원분이 계시고요. 협회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1인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저희 1인 기업 많이 늘 거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런 1인 기업들이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정보, 뭐 사람, 마케팅, 홍보, 뭐 블로그 등등 필요한 것들을 되게 지금 정보가 막 산발적 나눠져 있는데 정말 그런 모든 기능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고요. 원래 이제 법인 설립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말 1인 기업을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커나가고 있고 향후 업사 앞으로 커질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튀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방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운영하시는 방장님들, 뭐 심청이 마음학교, 위니시대, 인생디자인학교, 뭐 우주보수님 채팅방, 장희 대표님
다 저희 회원분들이시고요. 정말 굉장한 분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보고 듣고 배우고 예, 인생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엄청난 기운이 모이고 있고 모여 있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그것은 매일 도감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 40회네요, 벌써. 40회 우리 강사님은 얼마 전에 저랑 1대1 코칭을 하면서 제가 또 뭐 닉네임 하나 지어드렸고, 바로 가족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 이 강의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효과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발표를 하면서 되게 그런 원리들이 많아서 제가 강의를 많이 이렇게 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바로 응해 주셔서 되게 실행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느꼈고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하고 나서 더욱 많이 성장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최선미 대표님께서 그럼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제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사랑보다 더 큰 가족 사랑 관계 전문가 최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1인 기업 중 무료 특강 40회를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준 우경아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강사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주부 15년 차를 앞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뜻은 내가 강의를 못해도 된다. 라는 전제를 하나 깔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는 첫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편안하게. 저는 지금 성교육 전문 코칭 강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 여성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사 과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후에는 1인 기업가의 삶을 살고 싶어서 목표를 원래 1인 기업가라고 두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 무엇이 있나 봤더니 제가 우리 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분명 잘하고 살고 계시겠지만 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 사람 관계 전문가가 저한테 너무나도 딱 잘 맞는 닉네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 또한 하나의 사회고 사회는 또 각각 이 사회 안에서도 각각 개인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일원이 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가족은 가족과 함께 각자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각자 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였을 때 서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서로 조금 힘든 것들 때문에 티격태격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가장 그런 일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내 가족 사회 안에서는 가족회의, 가족 독서, 가족 일기를 서로 쓰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사회로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결속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빨리빨리 무엇인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연이 많은 엄마였지 스토리가 있는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사연이 많은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저를 들여다보고 제가 저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를 보았더니 저는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겪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그런 실패, 시련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저한테는 스토리가 있는 엄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저는 스토리가 있는 엄마라고 소개를 하고요. 다른 분들처럼 뭐 양력이 되게 화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뭔가를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해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힘들어서 도망치기 바빠서 선택했던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가정 아이를 케어하면서 힘들어. 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럴 때마다 뭔가를 배웠고 나는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돈을 벌 거야 하면서 또 그렇게 뭔가를 배웠고 이렇게 저는 사실 배움이 좋아서라는 다른 사람들의 보이기에 배움이 좋아서 열정이 많아서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때 당시에는 도망치고 싶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격증들을 누구에게 제가 사용을 했나, 아웃풋을 했나, 가족에게 아웃풋을 저는 하고 살았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아웃풋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아웃풋이 없어서의 답답함은 그래도 조금 덜었던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의할 내용이 저희 가족,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아이들의 혹은 저의 자립,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9살 차이라는 층하의 남편을 만나서 반대를 무릅쓰고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결혼을 해서 25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말 20대 중반의 한창일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엄마가 되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든 시련을 좀 겪었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던 저는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고 단 한 번도 부모님께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또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집안 대 집안이 결혼을 해서 만난 부분이 조화를 이루기까지의 시간을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사회적 지위를 좀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바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커서 격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전산회계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임신이 된 상황이 되었고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서 이제 시험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마침 공부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서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나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 직장을 다닐 것인가. 저의 선택은 내 욕구, 내 열정 대신 가정에서 뿌리를 내려보자 라고 저는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나는 과연 부모의 자질이 있나? 나는 부모의 자격이 되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뇌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최근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자질과 자격을 누가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질과 자격이라는 말보다는 내 가정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워왔던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우리 집 대표이사 엄마예요. 우리 집 대표이사지만 우리 집 사장님은 당연히 남편이겠죠. 우리 집 직원들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신랑이 벌어온 돈으로 저는 우리 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이들과 사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게 되는 시간이 왔지요.
아이들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 어리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정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또 자부심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 가훈이 웃으며 살자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장난을 좀 잘 치는 편이에요. 신랑이 365일 중에 365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쉬는 날이 거의 없고 놀러를 다닌 적은 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빠 역할까지 제가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제일 처음엔 너무나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니즈를 꼭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빠 몫까지 내가 하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컸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 수성 펜으로 보드마카로 이제 아빠가 옷을 벗고 자는데 왕자를 그려놓고 얼굴 낙서를 해놓고 유성 매직을 손에다가 지어놨던 안 지워진다. 이제 어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저희에게 이제 막 장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다른 가족들도 이렇게 재미나게 살지만 저희는 저희가 더 스스로 재미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이유를 보니까 저희 신랑도 어렸을 때 상황이 그렇게 웃으면서 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올인해서 충실하려고 했던 남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또한 남편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서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집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이 매일 가족 일기를 써요. 가족 일기를 쓰고 또 가족 회의를 하고 또 가족 독서 모임을 하고 현재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국어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저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희 딸이 블로그에 이제 본인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쓰면서 딸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블로그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딸이 했기 때문에 저희 딸과의 중국어 교실은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어저께 가족 회의를 했는데 가족 일기, 가족 독서 모임, 가족 회의는 꾸준히 가져가자. 우리 집에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꾸준히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사실 가족 회의라고 하는 걸 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게 지금 올해부터지만 사실 가족 회의라고 뭔가를 받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굉장히 많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회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면서 블로그를 할 때 제일 처음엔 어색했고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서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냥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밑에 일기장인데 일기장은 사실 아이들 알림장이 있어요. 아이들 알림장을 보면 알림장에 이렇게 위 아래 칸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 부분은 뭐 엄마가 쓴 거, 뭐 이 부분은 아빠가 쓴 거,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왼손잡이 친구인 그 아들이 쓴 것, 뭐 이 부분은 뭐 딸이 쓴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알림장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썼는데 이것도 원래 알림장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큰아이가 1학년 때 그림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여기다 한두 마디씩 써볼까? 이렇게 됐던 것들이 하다가 말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모아서 놔두질 않았었기 때문에 버렸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 있던 자료들이 지금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전부터 훨씬 더 전부터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험이 좀 있었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책을 저희가 읽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자라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서 이거를 제가 독서 모임의 본계적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한 권의 책을 4명이서 읽는데 너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위치라는 게 다 있고 본인 생각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의 책,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책도 아니죠. 아이들이 보는 책에서 주는 교훈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바여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저희 막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권장되는 도서나 초등생 위주로 이제 책을 선정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우경아 대표님의 속해져 있던 오픈방에도 가족 독서 모임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딱 틀을 잡고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또 조금 많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활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 독서, 가족 회의, 가족 일기를 지금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일 자체를 저희는 함께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변기는 아들이 하고 욕조는 딸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서 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들이 먼저 갖다 버리고 온 날은 다음 날은 딸이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 배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사실 키운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엄마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강아지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삼겹살을 먹자라고 말을 하면 아빠가 삼겹살을 사오는 사이 깻잎을 닦고 있는 저희 딸이 있고요. 상을 피고 있는 아들이 있고요. 버너와 불판을 피고 있는 아들,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져다 놓는 딸, 제가 김치를 자르고 마늘을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무 일사천리로 집안 모든 행동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게 되는 날에는 제가 바닥을 청소를 하면 뒤에 있는 친구가 걸레질을 하고 한 친구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는 것 자체를 할 때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업맘이고 15년 차지만 가족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본다면 저는 집안일을 그렇게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도왔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거는 되지만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하는 엄마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만 이 부분이 애들이 컸으니까 6살부터 해야지는 사실 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싸운 거를 저는 보고 자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안 싸우고 사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조금 갈등이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도 그냥 좀 투닥투닥 하시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환경이 저희 집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환경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으셨지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맞으니까, 너가 성격이 좋으니까 참아야 돼, 너가 누나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억눌려 있다 사춘기 때 빵 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땐 난 이렇게 키우고 싶어 라고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저희에게 너희들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를 들었더니 저희들을 재워놓고 차를 타고 15분을 나가서 자판기 커피 앞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면서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쫓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약간은 아이들에게도 엄마랑 아빠가 싸울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도 충분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냥 맨날 그 좋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업맘이었기 때문에 저는 틈만 나면 시댁을 좀 많이 다녀야 했어요.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저 또한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엄마, 예쁜 아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열정은 온통 가족에게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제가 선택했던 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는 거였어요.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았지만 사실 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너무 외롭고 진짜 아이가 울면 이불을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상담 정신과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저 가면 안 되나요? 저 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쫓아가서 가장 조금 특이한 일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뭐가 힘든지 말해봐라 하는데 제가 저 전국 노래자랑 가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막 속이 답답했나 봐요. 아가씨 때는 노래 부르는 걸로 제 스트레스를 풀었었다라면 아무것도 해소할 수 없었고 어린 아이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붙잡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보니 저 전국 노래자랑 가고 싶어요. 마침 저희 동네에 예선이 온다는 그 현수막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가서 예선 보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남동생을 끌고 예선장을 갑니다. 가서 2소절도 부르기도 전에 땡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오면서 저 갔다 왔어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은 최 선배님 병원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울감은 있지만 본인이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괜찮아지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났고 또 이제 힘들게 시댁 아버님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아버님 병간호도 하고 어머님이 바쁘시면 시댁에 가서 논밭일도 돕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빠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온통 저의 삶은 아이들로 인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아이가 6살이 되면서 저희 큰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 비슷하게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왔어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지금은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의 경험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다 필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육은 인성교육이고 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성실, 정직, 협력, 존중, 예의, 경청, 용기, 감사를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 이 중에서 제가 늘 추구해왔던 거는 예의랑 정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이 말 자체를 저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계모 아니야? 이렇게 어린애한테? 뭐 아이가 떼쓰고 횡단보도에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가지 않고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그 횡단보도에 아이를 버려두고 지나갔거든요. 이제 빨간불이 되고 차들은 지나가야 되는데 운전자들은 욕을 하는 거죠. 저 미친 애를 데려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저는 조금 고집을 한번 꺾어보겠다. 아이를 제대로 이제 2번 다시 저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저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 그때는 제가 유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세댁, 애 데리고 가야지 하고 데려다 준 기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 엄마에게도 너는 계모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돌 정도 지난 후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식판에다가 밥을 먹으면 그걸 들고 가서 싱크대에다가 던지는 연습을 저는 돌 때부터 시켰었거든요. 디딤대를 밟고 올라가서 네가 먹은 건 여기에 던져야 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 남은 모르겠고 내 방법이 맞아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잘 받아온 거라고도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그 작은 친구들을 보면 내가 그때 너무 어린데 너무 했네라는 거를 이제 와서는 압니다. 예, 그런 게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엄마들이 다 해주는 엄마들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제 기준으로는 저렇게 하면 버릇 나빠지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맞는 줄 알고 키워오면서 아이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이가 불안했던 거예요. 예민한 기질의 아이, 우리 큰 아이가 예민한 기질의 내성적인 아이고 우리 둘째 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4살 때 어린이집에서 5살 때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서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상담과로 가족 상담센터를 데리고 갔는데 검사 진단을 해보니까 선택적 함구증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 오히려 더 좌절했어요. 병명이라도 나오지. 이게 병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건데? 하면서 아이를 더 채근했어요. 왜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너 그래? 나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사는데 너 왜 그래? 라는 것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를 알아달라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아이는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기관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삽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게 하면서 살 것인가. 하지만 제 앞에서는 주절주절 도란도란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어른들을 조금 더 무서워해서 어른들 앞에 가면 말을 닫고 친구들 앞에 가도 대화를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맞는다든지 뭐 오줌을 싸러 화장실을 가는데 친구들이 너 말 못한다며?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멍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좀 아이가 많이 기관에서 힘들어했어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시키면서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얼굴을 물려온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아서 물었을 수도 있지만 얼굴에 이빨 자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물려가지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노안이라 안 보이셨다는 말에 제가 이제 화가 불끈 나서 선생님께 가서 제가 분명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 너무 속상하다. 근데 선생님도 내가 못 본 걸 어떻게 라고 하셨고 그 상황을 선생님이 모르셨다는데 제가 선생님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사였습니다. 아이의 환경을 바꾸자. 이사를 한 번 갔고 그 공간에서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 아빠 이직과 함께 이제 여기 화성으로 2번의 이사를 이제 오게 됐는데요. 환경을 다 바꾸고 나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또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 제가 확인한 거죠. 아이도 분명 많은 성장과 고뇌와 아픔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큰아이가 조금 괜찮아지고 나니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느덧 8살. 한참 학교 앞에 있는 뽑기를 하고 싶어서 돼지 저금통에 손을 댑니다. 그런 아이가 제 기준으로 좀 자주 저렇게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어쩌지 하고 보다가 이건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왜 손을 댔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게 갖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 뽑기 하는 거 나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인성 교육 중에 중요시했던 예의와 정직에 저한테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고 파출소로 보냈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도장을 받아오너라. 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 돼지 저금통을 너가 처음 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조금 강하다 생각이 들어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때릴 순 없다. 하지만 너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알면 좋겠는데 엄마가 알아서 다음부터 하지 마로 하기엔 너도 이제 학교라는 사회에서 지낼 거기 때문에 파출소 아저씨한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파출소 아저씨께서 저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너 임마 죄질이 아주 커.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이면 죄질이 큰 거야. 이게 손을 처음부터 이렇게 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너무 쉽게 되고 그 쉽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한 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면 너는 그 의심 때문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굴레 속에 빠진단다. 너는 지금 요 아파트에 이 동네에 CCTV 있는 거 알지? 이 동네에 물건이 없어지면 너가 의심을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따뜻한 차와 귤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반성문에 사인을 받아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 엄마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잘한다. 아니요. 우리 집만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나와 우리 남편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의와 정직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서 누워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그게 같은 니즈여야지 서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부끼리 원하는 게 조금 다르면 많이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저희 신랑과 저는 그 부분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살아가 아니라 여전히 어디선가 사고를 치면 또 다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가서 공부하고 그걸 교육적으로 안 하면 좋지 간접적인 게 좋잖아. 저는 또 어느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 어느 영역까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도 많이 조금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첫 아이가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을 때 엄마 나도 엄마처럼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6살 때 저희 큰아이가 갖게 된 다이어리였어요. 저희 딸은 5살 때 한글을 띄었습니다. 5살 때 한글을 띄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한글을 떼서 문제였던 친구였어요. 한글을 뗐어. 근데 말은 안 해. 이 친구를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 우리 가연이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때? 이러면서 딸과의 제가 이렇게 우리 딸에게 편지를 쓰고 딸이 저에게 답장을 쓰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를 제가 많이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그 상담 센터를 다니면서 선생님이랑 놀이 치료를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저의 양육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모 교육을 또 받았었고 받으면서 저에게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기질의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엄마는 예민한 기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의 기질을 엄마처럼 바꾸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서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딸을 이해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7살까지 저는 저희 아이를 바꾸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나와 성향이 다른 내 아이를 인정하기보다 바꾸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딸과는 다르게 굉장히 표현이 풍부한 친구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쓰고 있는 가족 일기 중에 제 생일날 아들이 쓴 글이에요. 오늘은 여자친구와 마지막 날. 엄마 생일에 도대체 말도 안 돼. 엄마 생일 축하해요. 행복도 잠시였던 하루. 지금 11살이 된 저희 아들은 2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굉장히 너무나도 힘든 그 이별의 맛을 매일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기의 아픔을 많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승화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 아, 엄마 나 그냥 뭐 그 친구랑 만났어 헤어졌어가 아니라 이게 일기의 한 구절에 우리 아이가 이런 힘듦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 우리 이렇게 일기 쓰는 걸 되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족 간의 활동을 할 때 사실 엄마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엄마만큼 아빠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아빠는 안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365일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해주길 바라고 저것도 해주길 바라는 건 그거는 또 나의 욕구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만큼 내가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서로가 잘 맞아야 이게 잘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을 보고 얘기를 해요. 너네 집 애들처럼만 잘 키우면 나도 소원이 없겠어. 저희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완전한 집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상담도 다녀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ING 중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내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더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도 미성숙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성장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우리 가족만의 문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 우리 가족만의 색깔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엄마도 조용하고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니 저기 보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집만의 문화가 있고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다가가기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수직 관계, 내가 부모니까 너 이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처음엔 했었죠.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엄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 5살, 6살 애들은 다 손 들고 건너가는데 어른들이 애들 손잡고 뛰잖아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분명 유치원 때까지는 최고의 스승인 것 같거든요. 학교를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른들은 목소리를 더 세워요. 이 자식이 이거 얼마나 머리 컸다고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본인이 빨리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가 가장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해 라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이거든요. TV에 뉴스에 보면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나올 때마다 저는 그 가해자를 욕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가 아니었을까? 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게 몸속에 내가 생각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쁜 폭행, 게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생각이 점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 라는 말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펀치를 제가 사줬던 기억이 나요. 화가 나면 여기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화가 풀리면 좋은 거지. 그치? 하면서 화가 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5, 6살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부리고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시도를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펀치를 터뜨렸어요. 잔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막 때리면서 펑 터졌어요. 너 엄마가 지금 얘기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라면서요.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아이에게 그렇게 그 펀치가 터지고 나서는 너 요즘에는 저 펀치 없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니?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들이 저 요즘에 창가에 앉아서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땐 찾아지지 않아요. 저도 나름 여러 가지 보기들을 주고 한번 해보기를 원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말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슬라임이나 스킷이나 뭐 이런 말랑이 같은 걸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는데요. 각자 본인이 풀 수 있는 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것 또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거든요. 학원을 제가 직접 가서 알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마음이 이것도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립심이 있다면 나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학원을 먼저 알아봅니다. 엄마, 피아노 학원을 내가 가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한번 친구 따라 갔다 와봐. 친구 따라 갔다 와서 얘기해요. 엄마, 나 피아노 학원 안 갈래요. 왜? 나는 TV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피아노들이 다 들어가 있고 감옥 같은 방에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피아노 치고 거기 연습한 거 이렇게 짝대기 거야 되는 게 너무나 싫었대요. 제가 만약에 다른 애들 피아노 학원 다니니까 너도 가보자 해서 제가 끌고 갔으면 저희 아이는 갔을까요?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직접 알아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학원비가 얼마가 드는지 주 1회에 얼마고 주 3회에 얼마고 이런 걸 아이들이 직접 알아보고 오는 경우들이 저희는 되게 많았어요. 딸 아이도 엄마 국어 선생님은 나랑 성향이 맞는 것 같고요. 영어 선생님은 너무 저한테 막 열정적인 선생님이어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알아보면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 필요한 문제집을 사달라. 그럼 저는 거기에 맞는 문제집을 사주었죠. 지금 현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영재반에 들어갔지만 중학교 가면서 이제 시청으로 영재 그 학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이에게 동의를 한번 물어봤더니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뺀 상황이고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랑은 담싼 친구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최고인 친구라 내년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을 본인 스스로 초등학교 내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목표를 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는 부모로서 굉장히 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육아서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꾸준히 하는 건 우리 어른들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은 더 어렵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꾸준히 하면 당연히 좋고 그냥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해야 될 경우 아이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되는 건 우리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놀면서 이거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별로야? 알았어. 엄마 그때 그거 하려고 했던 거 뭐였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럼 보드게임 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아이들과 아이들 수준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하면서 뭔가를 알려주고 할 때는요, 아이들도 속갯말을 그냥 술술술술 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일로 와봐, 앉아봐, 잠깐만 앉아봐, 엄마가 얘기 좀 할게. 아이들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분명 또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시켜서 하루 이틀 하면 아이들에게 너 왜 그거 하루 이틀밖에 못하고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뭐 어떤 거 할 수 있겠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그런 잔소리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들의 문화를 빨리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육 입시, 뭐 현재 맞는 교육 과정에 사실 중점을 많이 두고 남들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보다 내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게임, 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싶어 하는 건, 내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부모가 잘 알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을 같이 하는데요. 포켓몬고라고 포켓몬스터라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잡으러 다닙니다.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봐요. 저 엄마 뭐지? 저도 게임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아이도 알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게임 해주는 척 하는 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 아이들이 모르지 않는데 주변에 보면 엄마들이 나도 그래서 같이 맞춰서 해봤지. 근데 난 못하겠더라. 해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즐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나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권총을 들고 주차장에서 차 뒤에 숨어서 총놀이를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뭐 하고 계시냐는 소리를 좀 듣기도 해봤고요.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저에게 물총을 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왕 놀아줄 때 확실히 놀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던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 같은 엄마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이가 더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신데요. 저희 집, 저희 아이들, 혹은 뭐 저희 남동생 집,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다 같이 만나면 저희는 성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다른 가족들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기가 어릴 때는 그래. 서로 같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지. 아유, 그 시기 지나면 또 괜찮아. 이런 식의 대화예요. 엄마랑 아빠와의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는요. 의사소통이에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은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집 안에서, 제 가족 안에서는 하나의 사회로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저는 사회로 나가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 스스로 가족 사랑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주변 분들 관계를 최대한 나빠지지 않게 잘 맞추고 하면서 제 스스로 관계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멀리서는 추후에 제 삶을 강의하는 강사가 되고 싶고 가장 근래에서는
성교육 전문 코칭 강사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저희 사춘기의 아이들 또 또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면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족사랑 관계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가족 일기, 가족 독서 모임, 또 가족 회의에 관련해서 천천히 프로젝트를 짜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밑바닥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 처음 강의 아닌 것처럼 되게 안 떨고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요. 그랬어요? 네. 네. 전 너무 떨렸는데. 전혀 아, 그런 거 없이 너무 잘하셨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안 떨고 잘하셨어요. 네. 이거 강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강의 준비하면서는 사실 내가 이런 거를 나는 이게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할 거리가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었고요. 그러나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음, 네. 정말 저도 느끼는 또 저희 집도 엄마 아빠 다 일하고 바빠서 애들이 거의 방치돼 있거든요. 막 다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저도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지금 하시는 것들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거 일기쓰기 독서시기. 애들이 되게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되게 뭐랄까 성숙하고 깊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가정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채팅창에 질문 올린 거 있고요. 요거 답변해 네. 주시고 다른 분들 좀 질의응답 좀 해볼게요. 네. 시댁과 친정 관계에서 많이 힘든 일이 많았죠. 일단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셨고 아버님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빚보증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일들로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모아서 무조건 갖다 드리기 바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도 15년간 내내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계약직이 됐든 알바가 됐든 부업이 됐든 일을 하면서도 벌면 나가고 하는 상황이 되면서 좀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힘들었었고 그런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서 지켜보고 바라봤을 때는 헤어지라는 이야기밖에 해주지 않으셨죠. 반대했던 결혼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었고 또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지만 막내 며느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념없이 늘 불러서 저 또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내 엄마가 한 분이 더 생긴 거고 내 아빠가 한 분이 더 생긴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질러서라도 다가가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시골을 내려가서 일을 도왔던 기억이 나고요. 한 번은 이제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안고 업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하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셋째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시련들, 그러니까 제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어머님한테 가고 아버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또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못 놀아주면 또 이제 갔다 와서 우리 애들에게 뭔가를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그러니까 내달렸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내가 에너자이저인 줄 알고 막 내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가족의 누구라도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쁘게 하는 말 내가 되어서 힘든 말도 저에게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편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익숙해지셨고
그러면서 저도 좀 서운함이 많아졌지만 저는 어머님께 서운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서운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인연을 끊자는 소리를 들었죠. 어, 하지만 다시 직접 어머님께 만나서 어머님 저도 항상 어머님 옆엔 제가 있었는데 큰형님을 찾고 둘째 형님을 찾으니까 저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운했다고 저 좀 맞아요. 봐달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인연을 끊자고 하니까 저는 저대로 엄청 서운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잘했네. 어머님이 그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자 라고 어,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지금은 다시 그 서운함 이야기한 부분을 제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고요. 아버님이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러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저는 무조건 차를 끌고 어머님한테 달려갔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어머님한테 가족들이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요. 경상도 사내는 다 말을 막 이렇게 막 안 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희 집안 식구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끊어줬어요. 음, 다 들어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저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마음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성숙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많이 깊이 있게 만든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제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크죠. 예, 반대를 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엄마랑 아빠보다 저희 집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기 시작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이제 뿌듯함이 있고요. 가족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아져서 쓰게 된 부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못 띄웠다고 했잖아요. 한글을 못 띄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글에 관심이 없을까봐 부모의 노파심이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누나도 쓰는데 여기에 너도 한번 뭐라고 네가 아는 데까지 써보는 건 어떨까? 라고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잘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거를 쓰기 이전에도 분명 썼던 기억들은 있지만 굳이 제대로 시작을 했다면 첫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가족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한 큰아이가 5학년 요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회의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뭐 계획표를 짜서 하는 회의는 아니었어요. 계획표를 짜서 하는 회의는 아니었지만 우리 요즘에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우리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뭐 아니 니네는 왜 아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빠 보고 싶은 TV를 못 보게 해.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TV를 갖고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 좋아. 아빠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힘들잖아. 아빠는 맥주캔 하나에다가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아빠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래. 그러면 너희들은 낮에 보면 되잖아. 절충선을 찾아주고 또 신랑이 왔을 때 TV를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맥주 세팅을 해주고 네. 신랑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의 그 시간, 개인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신랑이 어디 가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365일 일을 하는데도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게 곧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도 저의 노고를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서로 그런 마음들이 통해질 때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거든요. 저희 신랑이 요즘에 저에게 가장 하는 말이 너 정말 보기 좋아 보여. 나는 너가 결혼하고 15년 동안 이렇게 요즘에 행복해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줬어요. 제 스스로 만족하거든요. 제 스스로 지금 저를 인정하고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지금 이제 못할 게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공부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급급한데 좀 힘들지 않아?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잖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돈도 쓰고 하게 될 텐데 힘들지 않겠어? 저희 신랑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을 너가 되기 때문에 네가 더 힘들지. 그 꼴을 봐야 되는 네가 더 힘들지. 와. 나는 괜찮아. 네가 그거를 보기 힘들어서 너가 포기할까봐 내가 걱정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네가 행복하면 제일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장 천군만마 같은 응원이잖아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보 나 강의를 하게 됐어. 우경아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됐어. 너무나 잘 됐다면서 저희 신랑이 오늘 집에 일찍 안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가까이에 있으면 부담스러울까 봐. 아. 저는 그런 배려심이 사실 저희 신랑이 원래 배려가 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의 10년의 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이제 도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10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하면 10년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분도 참 멋지시고요. 우리 최선미 대표님이 참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 아까 전에 궁금한 게 가족 일기 그랬으면 이거는 그러면 한 권을 같이 써야 하면 각각이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뭐 가족 일기요? 방법. 가족 네. 일기는 한 권을 가지고 같이 써요. 아,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한 권을 가지고 뭐 여기 딸, 뭐 아빠, 엄마, 며느리, 뭐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쓰는데 사실 얼마 못 써요. 이렇게 알림장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A5 용지로 출력을 해서 아예 이제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한 장 한 장. 요렇게 네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이 잘하셨네요. 부분을 좀 모아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럼 쓰고 있죠. 거기는 쓰는 방법이 그냥 조금 개인적인 걸 쌓으면 서로 이제 가족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쓰는 건가요? 다 들어있죠. 가족에게 어떤 날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본인의 일기만 쓰는 날도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한 사람이 이제 일기를 쓰면서 퀴즈를 내고 다음 사람이 일기를 쓰면서 그 답을 맞추기도 하고 사실 형식을 크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진 않아요. 되게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을 좀 틀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연구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어쨌든 우리가 되게 말로 할 때는 조금 감정과 다르게 말이 나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는 막말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글로 남겨놓으면은 좀 시간이 지난더라도 아, 그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서운했구나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소통의 창구 될 것 같아서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당장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족일기. 네. 오늘따라. 왜냐면 사실 아빠는 엄마한테라도 아이들이 오늘 이랬어. 오늘 가연이가 뭐 이랬어. 우리 아들이 이랬어. 이런 걸 이야기 들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맨날 늦게 오는데 우리 아빠가 뭘 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할수록 늘어나는 거잖아요. 표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아빠가 회사에서 회사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 표정이 안 좋았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아, 나 그때 내가 뭐 안 해서 아빠가 화난 줄 알았네 라든지 나중에 뒤늦게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아닌 부분들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말로서는.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과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아, 얘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일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일기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지만 하다가도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좀 쓰는 거 힘들어요 라고 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좋을 때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남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거를 쓰면서 좋아진 거는 뭐냐면 기록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아침에 감사일기를 엄마가 감사일기를 쓰는 걸 보면서 본인들 다이어리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특별하게 성숙한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이 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요. 네. 요즘에 성교육을 제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야동 나는 본지 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엄마가 편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엄마, 누나 처음 생리하고 파티 해줬던 것처럼 나도 생리 파티 해줄 거예요? 아, 너는 생리하면 안 되지. 너는 몽정해야지. 몽정하면 엄마가 몽정 파티 해주지. 아, 언제 하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과의 대화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의 노력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제대로 조금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게 뭔가 가정이 되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든다면 어떤 뭐 강의나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일단은 되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가정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 네.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를 들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 쓴 일기들을 보여주거나 이제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집 아이들은 뭔가 생각이랑 말하기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으면서 한번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저희 아이들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뭐 분노 조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감정 카드로 현재 아이들의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놀면서 대화도 나누고 뭐 교재 같이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집에 가서도 스스로 한번 너희들 마음에게 편지도 한번 써봐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프로그램도 같이 집어넣어서 나중에 2, 30만 원씩 올리고 정말 그렇게 몇 시간 해서 딱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이 자꾸 저희 집으로 오려고 해서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자꾸 되고 있지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방을 차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했었고 근데 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서 공부방을 어떻게 차리지? 막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좋고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우리 엄마 바빠. 엄마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딸아이를 통해서 야 니네 엄마는 진짜 엄마 같지가 않아.
니네 엄마 진짜 재밌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엄마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집에 와도 되냐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엄마가 지금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엄마도 지금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서 다음에 오라 그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이런 가족 사랑 관계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친구들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가 보려고 네, 합니다. 네, 되게 콘텐츠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되게 지금 황태일 대표님이랑 요 세 분 되게 열심히 들으셨는데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오늘 뭐 느낀 점이나 우리 뭐 드립상 한 분씩 우리 말씀에 우리 황태일 선생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궁금한 거나 아, 오늘 뭐 어떠셨는지? 네. 아, 진짜, 그, 제가, 너무 진짜, 감명과 감동과 함께 들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제가 어저께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감동스럽다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 최 선생님, 최쌤, 어떻게 보면 젊으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부모님, 시부모님, 친어머님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상처라든가 그 아픔을 아주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분 같아요. 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강의나 수강을 하더라도 이런 강의가 우리 1인 나연구소에는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대단히 지금 이 무 대표님도 이 벌써 차관이 딱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론적인 것은 또 이론적인 거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현실이야, 현실감. 그 현실 속에서 누구나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분이 최선미 대표님이 풀어왔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거든. 그것은 상당히 현장주의적인 거고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예. 이론과의 괴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론 다르고 살아가는 거 다르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바로 대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너무 진짜 좋은 강의를 들었다. 이것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다 행복하게 해야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행복의 현실에 대한 원점을 지적을 하시고 똑바로 보신 거예요. 관점이 참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 나영구 소장님이 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또 하나의 이런 생활의 콘텐츠 문화를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문화를 좀 더 우리가 많이 이런 분들의 강의를 모아서 오죽하면 이렇게 집에도 그렇게 가서 배웠으면 하는 저런 얘기가 나오시겠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실생활이 그만큼 지금 쪼들려 있고 힘이 든다는 거야. 최 대표님의 이런 강의 한마디가 얼마나 상당히 윤기가 나고 우리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내가 잘 봤어요. 오늘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참나 이거 어떻게 우리 우 대표님하고 이게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아까도 이렇게 댓글을 좀 써야 할 때가 돼서 썼는데 바로 보니까 또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 자 이것도 뭐 놓친 게 있구나. 이게 막 하루도 강의를 시간이 날 때마다 되니까 손에 가지를 중독되다 들어보니까요. 이게 카톡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놓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진짜 반갑게 잘 들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잘 캐치하신 부분이 어쨌든 뭐 저희는 그런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정말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얘기함으로써 아까 말씀처럼 어떠한 그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그렇죠. 있고, 예. 그게 나연구소의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뭐 다음 우리 김보배 선생님 뭐 궁금한 거나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최선미 대표님 뵀었을 때는 되게 조금 자신감 없고 아, 되게 수줍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그요 근래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신 거를 강의 들으면서 더 많이 와닿고요. 참 편안해 보이고 정말 그때는 좀 이렇게 저랑 비슷한 과구나. 저도 약간 좀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더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보다 더 깊이 저는 좀 비교할 게 안 되고 너무 나랑 동급 취급했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되게 깊이 있게 이제 성장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고요. 어차피 연배를 보니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다른 세상에 이렇게 워킹맘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러운 면이 좀 더 많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애기 방향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참 바른 사람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더 관계를 이어가면서 저랑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이제 다 끝나고 전화번호 교환하셔서 따로 한번 통화를 한번 하시고요. 네. 이제 아, 자신감, 자존감, 실행력이 부족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음. 네. 맞아. 그리고 우리 최승희 대표님 오늘 한 말씀, 뭐 소감이나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죠. 아, 저도 정말 강의 감동 깊게 들었고요. 어쩌면 저도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그 바람직한 거를 실행을 못 해가지고 늘 그게 마음의 짐처럼 갖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 뭐 핑계를 대자면 뭐 맞벌이 계속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에 그냥 급급하고 이렇게 가족 회의라든가 가족 일기 독서 모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음, 아이 그 육아휴직 때 그때 이제 3살 때 막내 3살 때 육아휴직이 1살에서 3살로 변했어요. 그래서 3살 때 육아휴직을 한번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제 건강도 좀 안 좋았고 어머니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우리 독서지도사를 땄어요. 그 독서지도사를 따면서 제가 그걸 왜 땄겠습니까? 이런 독서 독서도 아이 가족 독서 모임 너무 좋죠. 그리고 가족 일기, 가족 회의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해보려고 그렇게 저도 이제 꿈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음, 실제로 해내셨잖아요, 최선미 음, 대표님. 진짜 음, 대단하다고 봐요. 네, 음, 그리고 그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반대하는 결혼에 대한 그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부모님 설득하고 결혼을 해낸 거 하고 그다음에 시댁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처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음. 진짜 관계 전문가 맞습니다. 야, 그렇게 예, 그렇게 공감해요. 자칭하셔도 되고, 지금 사실은 이제 또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또 강사 과정을 하시잖아요. 너무 컨텐츠를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용기가 없어서 다들 못해요. 그거 음, 나가는 거가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리고 성교육 쪽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쪽 강의의 수요처가 엄청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나서는 거는 그만큼 이제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하는데 그걸 같이 전맥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화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요. 사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록의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벌써 그거를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화돼서 누가 나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어 보여줄 수 없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건 행운이 따라온다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고. 야, 아무튼 정말 참 대단하시고, 네, 앞으로 승승장구. 그리고 이게 시작이 정말 조그마한 단초이지만 정말 돌다리를 잘 놔주셨고, 네,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엄청 크실 그럴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네, 지켜보겠습니다. 야, 오늘 뭐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잘 우리 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 우리 선미 대표님께서 이 세 분의 말씀 듣고 단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예. 제가 뭐 많이 지금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많이 그때 당시에는 봤다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서 왔더니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과 가치를 심어준 경험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독서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가족 관계, 뭐 가족 일기, 가족 회의 이런 거를 뭐 염두하고 뭔가를 해봤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컨텐츠가 될 수 있나? 난 남들도 이렇게 뭐 독서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고 사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는 게 있으면 진짜 저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전 그냥 이렇게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게 많이 열심히 많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지금 온라인에서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진짜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보배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만족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주변에서는 다 인정을 해주는데 스스로 만족을 많이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이 이것도 콘텐츠지, 이건 내가 잘하지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선민의 집으로 보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친척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방학이 되면 아유 제 양말 맨날 뒤집어 놓고 옷이 그냥 뱀 허물이야 허물. 그러면 야 너 저기 작은 엄마네 집에 갔다 와. 그럼 저희 집에 오면 아이들은 다 해요 각자. 그러나 집에 가서 안 하죠. 네, 왜 그럴까요? 다르지.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과 말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말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시로는 한계가 있어요. 눈을 피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눈 피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배워야 돼. 나도 잘 몰라서. 너가 지금 공부하잖아. 너가 지금 학교에 있잖아. 너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배우잖아. 나는 지금 맨날 빨래만 하고 이래서 나 잘 모르거든. 너가 알려줘야 되거든.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너인 걸 어떡해. 너한테 배워야 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엄마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가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공부해. 엄마가 맨날 공부해.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제가 이런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공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중에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나 되게 잘했다. 나 되게 잘 넘어왔다. 그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도 이제는 내가 어머님한테 서운하다고 말 한마디쯤 해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말을 해왔던 경험이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속이 터져 죽었죠. 네, 속이 터져 죽었죠. 거기는 며느리가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네. 그러나 엄마에게도 말씀드리죠. 엄마도 향후 10년 후에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층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쪽과 저희 부모님 쪽이 나이 층하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좀 저는 좀 애둘러서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웃음치료사를 땄는데 아버님 노인정에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앞에 앉혀놓고 제가 웃음치료를 해드리지 못한 한이 있어서 나중에 실버 웃음치료사 공부를 해서 그 노인분들 앞에서도 노인들을 많이 웃게 해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꿈도 하나 있고요. 어떤 타겟을 딱 정해놓고 뭔가를 할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저보다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많이 얻고 싶고 또 저보다 젊은 친구들의 문화를 알고 싶고 이런 오픈 마인드 네, 오픈 마인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참 멋지시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참 잘 보고 잠재력을 잘 끌어내는구나. 참 제가 스스로 되게 대단하고 정말 이 맞아요. 장명에 타고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정말 이런 한 번의 닉네임을 코칭으로. 제가 아니면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그죠? 가족관계 맞아요. 전문가라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참 감동스럽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주무실 것 같다, 그죠? 네. 그동안 막 천 강의 얼마나 기장하셨겠어요.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많이 이미 성장하셨고 지금처럼만 쭉 하시면은 앞으로 대성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나연구소 제가 이제 그룹을 지었거든요. 나연구소 그룹은 여기 소중한 아차키 나연구소, 여기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여기 1인 기업 협회, 다락마트, 월천 사모 이렇게 4개의 계열사와 1개의 모임이 있고요.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연구소는 뭐 자존감, 자기 발견 그런 강의와 뭐 습관 성장 클럽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마콘스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서는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와 코칭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공동적 종이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1편은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30일의 리얼 직업들을 그래서 이미 30분의 공부작을 마쳤고 한 7월달에 2권의 책 동시에 나올 계획이고요. 2편은 이제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이제 모집이 되고 있고 황태일 대표님께서 신청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3분이셨나요? 어떤 네, 혹시 어떻게 어머니가 3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 사실은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또 한 분의 어머니를 지금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를 놔두고 우리 또 한 분의 어머니하고 이제 좋아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높은 분이었어요. 무려 6살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둘째 어머니 그래서 두 분에다가 또 한 분의 이제 어머니는 저희 장모님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저희 어머님과 같은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어머니가 3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이런 쓸말들이 많으셔서 이거 좀 마음이 끌리셨다 보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2번째 작품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여를 이제 해볼까 하고 그러시구나. 네. 댓글을 갖다가 나의 올렸는데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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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라 그러면 참 누구라도 이게 저기 하는데 저는 그렇죠. 그런 또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그걸 소재로 다 한번 어머니 관점을 좋죠. 네.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저희 본 아, 친어머니만 원래 음, 97세세요. 세상에. 네. 정말 그런, 건강하시고요. 네, 네, 좀 그런 내용, 건강하시고 그래요. 정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이렇게 집에 두는 게 나중에 혹시나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는 또 유산이 될 수 있으니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 같아요. 그런 또 그런 기록들 남겨놓는다는 게 음, 아무튼 환영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이 이미 직업에 대한 책을 다 완료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의 추천사까지 굉장히 뻗쳐서 아마 지금 뭐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책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요. 아마 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지금 2편은 우리 엄마, 뭐 3편은 마음의 병 쭉 이어서 나가서 정말 한 10년 안에 제가 한 100권의 종이책을 한번 낼까 이미 계획이 다 서 있고요. 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고요. 1인기업 협회를 통해서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커지고 있고요. 뭐 나사랑마트는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 안정적인 수익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칭 제품들을 코칭해서 우리 함께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뭐 월 1,003원,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가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해서 월 1,000만 원을 찍으면은 월 1,000 그룹을 넘어가서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월옥사목으로 해서 월 1억씩 벌 목표를 세워서 활동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정말 이 다양한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게 나연구소 그룹이고 정말 나연구소 그룹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바타나스 이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연구소 그룹을 만나시면은 여러분의 가슴이 뛸 것입니다. 네, 멋있죠? 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정말 모든 분들의 이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어떤 평화를 항상 원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 참 멋있네 이런 구상들이. 그리고 근데 2025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네. 여기 중에서 그 나 쪽집게, 나 아, 쪽집게라 혹시 그래서 그거 하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칭, 그거 코칭으로 아우르시잖아요. 그거 글쎄요. 얼마 전에 블로그 공지했는데 2025년 10월 달에 강남에 요새 나연구소 10층 빌딩이 건립될 힐빌딩. 거고요. 거기 10층에는 나연구소 회장실이 갈 거고 9층에는 협회, 뭐 8층에는 우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나머지는 뭐 헬스장, 수영장, 강의장 이미 다 계획도 다 들어서 있고요. 이 많은 분들이 상담실도 하나 하세요. 해야죠. 이 네, 많은 분들의 상담실도 하나 기호를 하시고 가족관계 받아서 전문가 또 맞아요. 이렇게 성격 전문가 다 이렇게 예, 아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미 다 건물 지금 땅 파기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2025년 10월 달에 빌딩이 올라갈 테니까요. 다들 놀러 오시는 날 10층으로 오세요. 10층으로 회장실로. 그거 제가 혼자 지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아, 이런 꿈들이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항상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사실 앞으로. 이렇게 회장님이 나연구소하고 이렇게 그룹을 또 만드시는 그런 원천에는 블로그 글쓰기가 가장 또 근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또 한 말씀, 우리 조금 얘기하죠. 독서 네, 모임. 네. 나연구소에 우리 1인 기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책나무라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그 독서 모임에서 매월 한 가지 그 책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치유라는 책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그 치유 책으로 6월 달을 보냈고요. 7월 달에는 관계 전문가, 가족 관계 전문가,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좀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함께 이렇게 자기 개발에 한 발 얹으시고 함께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참고로 이 네, 책나무는 우리 말씀하신 최성희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매우 기회가 감사합니다. 있어서 함께 하시면 되게 성장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희 이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나연구소 그룹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응원합니다. 네. 시간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최 대표님 오늘 그 강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소감. 아, 저요? 네. 저의 첫 강의였고, 첫 시작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행복했고, 후회 없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떨렸지만, 하고 나서는 굉장히 후련하고 오늘 밤 굉장히 편안하게 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강의 제안 드려도 이렇게 망설이고 미루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 번에 딱 이렇게 하시는 그런 용기를 보고 정말 이분은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제가 그런 생겼고요. 정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실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스마일, 스마일. 그리고 네. 잠깐만요, 회장님. 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에게 극찬을 받으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우리 일인기업 협회 물론 이제 그렇게 간간히 소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데 진짜 최선미 대표님에 대한 것은 아낌없이 황태일 대표님 또 우리 김보배 대표님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전체 감동 그 자체가 감동이었거든요. 너무 정말 좋은 밤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스마일 하나, 둘, 스마일. 셋. 짠. 이거, 잠깐 같이 있고 컴퓨터가. 네, 잠깐, 네, 찍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는 시간까지. 그리고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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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